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에 뜻하지 않는 질병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이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어린이 보험의 장점과 건강보험의 장점까지 두루 갖춘 주니어 보험이 큰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보험을 찾고 계셨다면 해결책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현명한 암보험 가입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남편과 아내 보험, 부모님의 보험까지 한 번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궁금증들 모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전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니어 보험의 매력 살펴보시죠. 이광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정말 체감적으로 안녕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그 신종 질병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그 방송이 최근 트렌드를 많이 읽어드리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청자님도 궁금하신 점, 또 지금 제가 오늘 주니어 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주니어 보험이라고 좀 많이 익숙치 않은 그런 그 타이틀이지만 그 기존의 어린이 보험을 우리가 이제 그 어른이 보험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제대로 갖춰서 주니어 보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어린이 보험, 기존의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비교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기존의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최근 1, 2년 사이에 보험이 전폭적으로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보험료가 이제 또 변동이 또 있어요. 크게 변동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좋은 특약으로 우리가 가입할 수 있었던 좋은 조건이 1, 2년 사이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특약들이 다 없어지고 줄어들고 보장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보험료가 일단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저러한 면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그 어린이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도 있으시죠. 뭐 미리 또 준비를 하셨거나 그 전에 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셨던 분도 있으신데 지금 보험료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보장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보험료가 그전에 보험료보다는 굉장히 저렴해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니어 보험도요. 오늘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4월 되면 이 주니어 보험도 그전에 좋은 우리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뭔가 그 보장이 좀 컸겠죠? 그런 특약들을 이제 축소를 할 겁니다. 이제 보장 금액이 줄어들겠죠. 이만큼 줬던 것을 뭐 아주 이제 뭐 소액으로 드린다는 이제 그런 그 전제 하에 지금 그 회사에서 이제 축소를 요번 달까지는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축소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아이고. 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잠시만요. 네. 지금 그 자녀보험의 장점하고 건강보험의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자녀보험의 이제 장점은 2016년, 17년 아마 그 17년까지 가입하셨던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납입면제 이런 특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납입면제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아마 2016년 전까지는 없었고 2017년부터는 어느 정도 일개 회사에서는 몇 개 회사에서는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016년까지 가입하셨던 분들은 납입면제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납입면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그 성인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나 뭐 뇌졸중,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이에요. 뇌졸중, 또는 뇌출혈, 예,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납입면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사암, 네, 뭐 보통 우리가 갑상선, 상피내암, 뭐 우리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네,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이제 상위 50%인데 상위 50%도 이게 합산이에요. 그래서 뭐 안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합산으로 해서 보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받기가 굉장히, 납입면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20년 납을 했을 때 만약에 2년 납입을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장은 그대로 뭐 100세든 90세까지 보장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면제가 지금 어린이 보험에, 주니어 보험에 탑재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험료가 왜 최대 이제 40%까지 저렴하게 설계가 되냐면, 보통 여태까지는 최고 길었던 게 이제 30년 납이었어요. 30년 납으로 해서 뭐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장 40년으로 하는 게, 이제 장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단 저렴을 하되, 저렴하게 가면서 최대 보험료를 좀 줄여보는 거죠. 줄여서 납입면제를 또 받으면 그만큼 소비자한테는 좀 이득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설계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20년 납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험 자체가요, 지금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해지형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안에는 해지환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는 해지환급이 100%가 넘게 한번 보통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뭐 110% 이상 정도 환급이 나오고 있고요. 최고 140%까지 환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개 회사는 160% 해서 오히려 그 중간에 해지하시는 그런 입장이라면 무해지형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건강해서 그때 가서 이제 목돈이 마련이 되면 사실은 해지하셔서 다시 가입하시는, 재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해지형으로 선택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이 주니어 보험은요, 태아보험이 가입이 안 되세요. 제외. 예, 제외지만 태어나서부터는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니어 보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25세까지 가입이 됐었단 말이에요. 어린이 보험은. 그죠? 그런데 30세까지. 보통 30세면 우리가 보통 뭐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런 납입면제 형태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근데 이게 납입면제도 아마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너무 손해율이 크다 보니까 보험을 또 이제 축소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보통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간병 기간도 길고 치료 기간도 길고, 예, 금액이 또 크죠. 고액이다 보니까 면책 기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면책 기간이 우리가 이제 90일 면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액 기간이 있어요. 1년. 1년을 기다려야 되죠. 1년 안에는 50%.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1년 감액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니어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고 감액 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혜택이란 혜택은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혜택을 제가 볼 때는 요번 달까지는 진행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보험회사들이 요즘에는 미리 공지를 하지 않고 중간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이제 확정을 못 드리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 예, 말씀드리고, 지금 그 기존의 이제 자녀보험 특약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린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른이 보험이에요. 어른 보험. 네, 성인 보험이라고 하죠. 네, 성인 보험을 어린이 보험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담보가 여태 없었던. 근데 이런 담보 없어요? 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 있어. 아,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이거 진단비 나오는 거 없을까요? 예, 그 신담보를 탑재를 한 게 주니어 보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과는 좀 다르죠. 네. 제가 이제 특약을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일반 뭐 TV 매체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들어봤던 뇌출혈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뇌출혈은 그야말로 중대 질환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터져야지 주겠다는 건데 그야말로 중대할 때만 주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쉽지 않겠죠. 이거는 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20대도 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지인분이 20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파킨슨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뇌혈관 쪽으로 이제 시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요즘엔 안 해요. 거의 이제 시술로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진단비가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으로 가입이 돼 계셨다면 뭐 1원도 지급이 안 되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뇌혈관 질환, 네. 뇌혈관 질환을요. 지금 그 주니어 보험 같은 경우 최고 5천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가 저축을 해도 5천만 원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뇌혈관 같은 경우는 진단만 나와도 지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비수술로도 뭐 지급을 하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만 나와도 또 한 사례는 25세인데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 동맥 쪽으로 좀 문제가 돼서 진단이 나왔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너무 그 세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몇 밀리겠죠? 몇 밀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 시술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이 나와서 진단비만 이제 받아가신 경우인데 보통 그 성인들은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세까지는 무조건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그 뇌혈관 질환은요. 그 진단비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복층 설계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뇌혈관하고요. 한 번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뇌라는 것은 한번 그 진행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뇌라는 것은. 그래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나이가 이제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뇌관에서 뇌졸중으로 갈 수가 있고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출혈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유리하시겠죠. 네. 그런데 뇌출혈만 가입을 해놓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그런 보험을 갖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저희가 뇌혈관 하는데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나 이 보장 자체가요. 굉장히 회사마다 보장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심장 질환인데요. 요거 좀 제가 포인트로
보통 우리가 진단비를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수술에 대한 보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허혈성이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허혈성. 예. 허혈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심장 질환이라고 얘기 안 하죠. 보험회사에서. 네. 허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장이 좀 좁아요. 예, 이 영역 자체가 좁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모든 심장 질환을 다 해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심부정 코드하고 부정맥, 예, 부정맥, 판막. 예, 사실 이게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부정맥이 온다거나 뭐 심장 질환이 문제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그 아시는 분은 초등학생인데 이제 부정맥이 와서 이제 시술을 한 경우인데 보통 이제 아기들이 달리기 하다가 숨 차면 그냥 뛰어서 숨 찬 줄 알고 이제 참았다가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코드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허혈성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심부전이라든지 부정맥, 그다음 판막 질환이죠. 예,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꼭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휴유장애가 상해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요. 두 가지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주니어 보험이 중점적이니까 제가 상해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를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겪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성인이 됐을 때 스포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물놀이를 하러 간다든지 이랬을 때 수상스키 같은 거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면 상해 진단이 보통 아까 그 50% 이상 휴유장애 입으면 납입 면제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디스크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디스크가 10%에서 이제 20%예요. 그런데 보통 상해 휴유장애를 가입을 하실 때 기본을 100을 놓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가입하면 10%면 얼마죠? 네. 뭐 상상이 되시겠죠? 네. 그런데 상해 휴유장애는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그 질병 휴유장애 뭐 3%부터 100% 이게 아니기 때문에 3%부터 아이고 잠시만요. 네. 3%부터 100%로 우리가 이제 상해 휴유장애라고 잡으면 보통 이제 1억을 보통 가입을 했을 때도 10%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 휴유장애일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50% 휴유장애는 그야말로 우리가 장애를 어느 정도 뭐 그 아킬레스건도 한 20% 해서 플러스 하거든요. 그러면 아킬레스건도 한 20% 해요. 휴유장애가. 그렇다면 플러스에서 50% 이상이 되면 납입 면제도 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생활비를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느냐. 예. 저희 이제 계단을 굴러가지고 그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그 다행히 그 휴유장애를 잘 가입을 해 놓으셔서 50% 휴유장애라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입 금액의 50%를 주는 거잖아요. 1억에 50%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해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때 보통 보험료가 한 2,000원? 2,000원에서 많이 해봤자 뭐 3,000원도 안 해요. 그러면 가입을 하실 때 보통 그래도 한 3억 이상은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땐 좀 특히 젊은 남자분들, 아드님들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좀 그 전문가로서 좀 권해드리는데 휴유장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못하시거나 그 느낌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진단비보다 중요해요. 수술비보다 중요하고 실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강조하고 싶고요. 질병 휴유장애는 거의 후천적이죠. 뭐 상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질병 같은 경우는 후천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나중에 치매까지 내지는 뭐 뇌혈관, 심혈관 우리가 장기가 몇 개죠? 한 15개 되나요? 예. 장기에 대해서 노후가 와도 보장을 해주지만 노후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정말 그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적출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3%부터 100%를 가입을 해놨을 때, 그죠? 3%부터 100%까지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해놓으시면 자궁 적출은 무조건 50% 지급이 되세요. 50%. 네. 그러면 내가 물론 1억을 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해놓으시면 50%면 한 2,500만 원 지급이 되시는데 그거 아세요? 자궁 적출 수술하신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해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진단비를 받아가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후유장애는 어떤 보험보다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죠. 왜냐하면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받아가시는 금액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암보험 그 유사암 뭐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유사암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암에서 10% 내지 20%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유사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주니어 보험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3천만 원 기준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사암을 보통 받으시면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보험은 10% 내지 20%밖에 지급을 안 해요. 각각 줘요. 각각은 줘요. 그렇지만 10% 내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 내지는 6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시는데 이 주니어 보험은 그냥 똑같이 3천만 원 줘요. 유사암도 3천. 네, 이 시금으로. 그런데 만약에 경계성 종양이면 3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그대로인데 납입을 면제를 시켜주죠.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 특약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백혈병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천 플랜으로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요거 이제 어린이 보험일 때 좀 이렇게 좀 플랜을 짜놓으셨다가 나중에 특약을 좀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좀 줄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갖고 나왔고요. 지금 최고 이제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고액 암까지 해서 이제 2억 5천을 가입이 가능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심혈관을 허혈성이라고 하죠. 심혈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5천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플랜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선택형이에요. 네, 또 넘어갈게요. 네. 지금 그 주니어 보험이지만 신단보를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건 선택이시긴 한데 여태까지는 이런 진단이 나와서 진단비를 주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보험이 이제 처음이실 거예요. 이제 뭐냐면 장기별로 진단비라는 건 수술을 안 해도 드린다는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간염, B형 간염 있죠? 제일 많이 요즘에 나타나는. 그다음에 뭐 만성질환. 그리고 이제 갑상선도 진단비가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진단비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지금 특약들은 여태까지 그 다른 회사에 없었던 그런 보험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우리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시면 그 폴립 제거 많이 나오죠. 진단을 받으셔서 시술을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도 진단비가 나갑니다.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비 플러스 진단비 같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생활질환이죠. 뭐 대상포진, 통풍, 요로결석이요.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뇌손상 뇌출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뇌출혈 진단비에선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상해예요, 상해. 다쳐서. 네. 보통 우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그 뇌 다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오롯이 상해 특약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을 주니어 보험에 얹은 거예요. 이런 보험은 성인 보험에도 지금 이제 현재 없는데 신단보가 이제 탑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생명보험은 1종에서 5종으로 가입하셨던 뭐 10만 원 내지는 뭐 최고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드렸던 보험을 지금은 수술비가 최고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요. 네. 7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복이에요. 15대 플러스 21대 플러스 특히 2대, 5대. 5대 장기 이식 수술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2대하고는 좀 달라져요. 뇌하고 심장하고는 다르고 간하고 폐하고 췌장. 예. 요게 이제 플러스가 돼서 5대 기간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으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1대 수술비, 15대 질병 수술비도 지금 이 주니어 보험에서는 무조건 그 용종 재고만 해도 150만 원 지급 받으실 수 있게 플랜을 짜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술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존에 보험이 잘 돼 있다 하시면 좀 수술비 특약만 추가하셔서 실손 대비하시는 거예요. 실손은 앞으로 오르면 더 이상 유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실손 대비해서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술비 특약이거든요. 네. 지금 그 주니어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도 되지만 이 무해지라고 했잖아요. 그 납입 기간이 지금 이제 쟤는 20년으로 짰는데 20년 납입하시고 만약에 해지하신다 그러면 110%, 130%의 최고 지금 174% 환급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이제 어리신 분 기준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최고 174%까지 해지 환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소비자들끼리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나는 보험은 아니다. 이게 보상을 받아도 해지 환급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 안 하시면 이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20년 있다가 뭐 결혼을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주택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해지하셔서 쓰셔도 저는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건강하시면 다시 또 뭐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주니어 보험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주니어 보험이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이번 달에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비교해보고 주니어 보험의 매력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외출하는 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자녀 있으신 분들이 근심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가져가면서 건강보험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특약들까지 함께 묶어서 가져갈 수 있는 주니어 보험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보험 역시 4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보장이나 보험료가 불리해진다고 하니까 조금 서둘러서 우리 아이들의 보험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광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어린이 보험과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어린이 보험도 참 장점이 많잖아요. 네. 주니어 보험과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린이 보험을 우리가 이제 태아 보험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보험에다 태아 특약을 얹은 게 태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부터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통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주니어 보험은 태아 보험은 이제 태아로서는 가입이 안 되고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건강하시면 이건 이제 건강체이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1세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세부터 가입을 하실 수 있어서 좀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니어 보험도 결국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보다 더 보장이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태아 보험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보험이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의 보험을 가입시켜 주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같이 가입하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던 건 이제 실손이 빠지기 때문에 실손은 우리가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이제 비례 보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중복 보상이라고 알고 계신데 지금 뭐 효요장애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지금 기존에 이제 금액들이 워낙 약하게 이제 가입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으로 플러스해서 중복으로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해외에서도 진단을 받으시면 해외에서도 보장 받으시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치시거나 아프시거나 하셔도 지금 뭐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 플러스해서 뭐 여행자 보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행자 보험도 같이 중복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자녀보험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좋을 때 주니어 보험을 함께 구성하셔도 중복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자 보험이나 해외 보장까지 함께 갖춰진 보험이라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니어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만 30세가 되지는 않으셨다면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 뭐든지 유리하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4월에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30세가 넘으신 분들도 함께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세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테마플랜 ABC 주제는 현명한 암보험 가입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강진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보험하면 그래도 보험 중에서 예. 시청자분이나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게 암보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어서 암을 좀 가입할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암보험 가입을 했는데 낭패를 당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두 개쯤은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요. 어떤 예. 분 제가 최근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암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약간 저축보험 포함한 것까지 해서 한 100만 원 돈을 내고 계시는데 네. 암보험이 그중에 4개예요. 그리고 4개나, 다 예. 예, 본인인지 모르고 계시는데 뭐 갱신형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보험 중에 이분은 뇌혈관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 당뇨라. 근데 그런 쪽은 하나도 없이 암보험만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암보험을 참 좋아하는구나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네요. 기본이 탄탄해야 될 텐데 그럼 네. 오늘 좀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오늘 좀 낭패를 본 사례인데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옆에 보시면 자, 35%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3명이 넘는 수준으로 암 발병률이 있다 보니까 예. 암보험들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저희가 방송을 나와도 암보험에 대한 이슈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고객님이 암보험을 무려 1억을 가입을 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나는 네.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이 진짜 유방암이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 나 암보험 1억 있으니까 뭐 걱정 없지라고 하고 네.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진행하기 전에 진단 그 암 진단 받은 거하고 검사 기록지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가서 청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 1억이 나와야지 맞잖아요. 그쵸. 근데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절반도 안 되게 나왔죠.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 조그마한 글씨를 봤더니 거기에 소외감 제외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그 소외감이 뭐냐? 유방, 직장암,
방광암, 그러니까 생식기암 들은 거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예. 여기에 더 저 안타까운 거는 대장 점막내암 C코드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방암이 소외감에 속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가입할 때 1억 원이니까 내가 어떤 암에 걸리든 1억 원은 보장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죠. 범위가 다르면 이렇게 조금밖에 못 그렇죠. 받겠네요. 그 글씨는 매우 작아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내가 모든 암 가입한 줄 알았는데 소외감, 제외암이라는 거죠. 자, 유사암은 갑상선, 그다음에 제자리암, 경계성, 기타 피부 이건 어느 보험사나 그때 당시에도 뭐 10%나 20%밖에 안 주니까 대부분은 가능한데 이 유방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는데 만약에 이분이 처음에 모든 암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했다면 지금 1억을 받으셨으니까 6천만 원을 더 받았으니까 얼마나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와 우리가 잘 가입할 때 사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네. 보시면 유방, 방광, 직장암 또 생식기암 다 들어가 있는데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또 이렇게 빼 있어요. 근데 대장 점막내암은 D코드와 C코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D코드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유사암의 경계성 종양이에요. 즉 암은 아닌데 암에 가까이 간 거죠. 그러면 경계성 종양 D코드는 그렇게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나 20% 받는 거 이해를 되는데 대장, 그러니까 점막내암 C코드는 분명히 암입니다. 예. 암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C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외감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대장 점막내암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4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이분은 예.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이걸 지금 다 1억을 받을 것을 미처 내가 그 작은 글씨를 보지 않았다는 그 혐으로 4천만 원밖에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보험이 다 이렇게 소외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보험에서는 일반암이 이렇게 다 포함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생명보험 쪽에서 조금 더 많고요. 예. 최근에 손해보험사에도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꼭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도대체 거기에 무슨 꼬다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예.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최근에 좋은 보장이 생겼어요. 오, 제가 예. 방송 나올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재진단암이에요. 특히 요즘 대장암이라든지 또 나이가 연세가 좀 드셔갖고 암에 가입이 돼서 간암 또는 폐암 대장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낫지가 않아요. 요즘 맞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네. 예, 그래서 보통 아무리 짧게 잡아도 평균 암 치료가 4에서 5년인데 요거는 4에서 5년만 계산해도 차이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암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투병하시는 분도 제가 10년이요? 예,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재진단암이 어떤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주기가 있어요. 아, 참. 이런 거 있어요. 2차 암 진단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첫 번째 암 말고 두 번째 암 걸리면 암 준다라고 생각해서 받으시는데 2차 암도 한 번밖에 안 주는 거고요. 재진단암은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2차 암과 재진단암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2차 암에는 내가 기존의 암이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든 뭐 자궁암이든 간암이든 요게 있는 대장암이다. 예. 내가 지금 계속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5년 또는 7년이 걸려 투병하고 있으면 2차 암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재진단암에서는 나와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암세포가 내 몸에 남아있으면 예. 그 전에 암이 어떤 암이든 간에 암세포만 발견되면 나오는 게 재진단암이에요. 그러네요. 자,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간곡히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만 듣지 마시고 빨리 증권을 내 거를 열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의 범위 확인도 중요했고 보니까 2차 보장이 있어도 재진단한 보장까지 있으면 2차 암 진단도 사실은 비싸요. 왜냐하면 또 주는 그래요? 거라서. 왜냐하면 예. 암은 한번 그러니까 암이 진단을 받으면 또 다른 암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몇 년이 나을 때까지 예. 있어야 되고 5년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일반 암을 가입하시려면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암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비싸요. 싸지 않은데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재진단한 보장이 필요한데 그렇죠. 자, 1년마다 주는 게 있고 2년마다, 주는 게 있다고 자, 하셨는데 비교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평균 이제 4에서 5년이라고 해서 5년만 한번 제가 계산해봤어요. 예. 이게 10년이라고 하면 2배 차이가 나는 건데요. 자, 이분이 여기 보시면 대장암을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5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안 좋은 사례예요. 이분이 말기암까지 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자, 그러면 A보험사 2년 주기는 처음에 진단을 똑같이 가입을 했어요. 일반암 3천만 원, 재진단암을 1,000만 원 것씩 가입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말기 호스피스 병동에 단 하루만 입원을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한 3, 4천 원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말기까지 가기가 쉽진 않은데 생각보다 암이 재발하거나 그러면 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내가 3천만 원까지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만약에 이분께서는 말기암 가입을 안 하셨고 2년 주기다고 하시면 처음 암 3천만 원 받으셨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또 2년 뒤에 1,000만 원 받으셨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분은 5천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1년 주기 재진단암을 가입하시고 말기암으로 내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했을 경우에 3천만 원까지 만약에 가입했다고 하시면 3천만 원 받으셨고요. 자, 1년마다 1,0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진단암에서 4천이 나왔고요. 말기암에서 3천만 원 나오니까 말기암을 빼더라도 이미 이분은 3천에다가 7천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3천만 원, 8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 나서 이분은 이게 지금 말기암 들어가기 전에도 일단 재진단 한번 받으셨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은 5천에 8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가셨으니까 3천만 원까지 이제 받으셔서 무려 1억 1천을 받은 거죠. 와, 그러니까 2배가 넘죠. 1년마다 받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2배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왕이면 근데 이거 선택하는 보험료 게 차이 많이 날 것 같죠? 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3, 4천 원? 오. 내지는 5천 원 다 안쪽으로 차이 나니까 네. 요것도 반드시 체크해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1년마다 주는 재진단한 보장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병력 있으신 분들도 또 암보험 가입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지금 한 군데요. 지금 두 군데 보험사에서 판매를 네. 하고 있어요. 암만 아니면 돼요. 암이나 우리가 이제 그것만 아니시고 현재 때 뭐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또는 전립선 약을 드신다거나 A형 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백내장 뭐 이렇게 소소하게 아프셨던 분들이 예. 무서류 암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A사하고 똑같은 A사에서도 일반 암하고 B사, C사를 지금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예. 그 간편암, 무서류암이라 우리가 이제 그 뭐 쉽게 와닿게 얘기하면 묻지마암이라고 얘기해요. 유병자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예. 60세 이전에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60세 넘으시면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똑같은 암 1,000만 원이요. 54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다른 보험사는 다 32,000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18,000원. 거의 이렇게 반에 저렴해요?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고요. 예. 이 보험사에서는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재진단암이 1년 주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암보험을 꼭 어느 통합보험에다가 한꺼번에 묶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암이 혹시 없으시거나 부족하시거나 또는 내지는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 암만 빼서 이 A보험사 요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거, 특히 유병자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서 요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A, B, C사를 소개를 해보면 예. A사 가장 저렴하죠. 다 좋은데 요거는 65세까지만 가입이 되는 건데, 이미 암 기왕력자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인데, 예. 다른 데서는 더 단점이 좀 많죠. 2년 주기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재진단암이 없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을 지금 가입을 하시는 게,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도 얘기했는데 4월 달이면 보험회사에 또 뭐 많게는 5%에서 15%, 20%까지 인상되고 보장이 줄어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오르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A사와 B사, C사를 지금 쫙 살펴주셨어요. 자, 이왕이면은 재진단암 보장이 있는 상품으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보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암보험만 지금 얘기했는데요. 보험을 제가 지금 보니까 네. 한 3년 전에 가입하신 분하고 지금하고 제가 지금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가입을 그때도 참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해서 네. 뽑아드린 것과
지금 판매하고 있는 보험을 비교를 해봤는데 보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유병자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는요 뇌출혈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유병자는 뇌혈관 진단비도 가능하시고 예. 뇌혈관 수술비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내 보험 가입한 게 3년이 넘으셨다고 하면 지금 보험증권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자 일반 암을 가입하시는데 모든 암이 들어가야 되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또는 심장질환 진단비 또 재진단암 또 아까도 강조했지만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주는 거. 요거는 질병도 되지만 치매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술비가 요즘은 100개도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는 보장들을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제가 보험을 컨설팅을 해 드리다 보면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이 보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세요. 5만 원 내지 안쪽으로 싸다 생각하시고 또 방송 보시고 좋다. 그러고 또 가입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수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증권을 다 저희들을 전문가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좋은 거는 그냥 유지하시고 또 바꿔야 되실 것만 좀 바꾸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면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가 꼭 강조해요. 보험 제대로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건강진단 꼭 열심히 받으시라고 얘기해요. 건강진단을 통해서 내가 미리 건강 체크하시면 솔직히 제가 항상 보험을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비싼 보험을 가입하지만 제가 보니까 병 하나도 안 걸리는 거, 즉 보험금 안 받는 게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고객들이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 대신 보험은 제대로 준비하셔야 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암보험 가입 방법부터 전체 보험의 가입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자, 3년 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3대 진단비의 수술비까지 전체 보험의 보장이 정말 유리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필요하시겠고요. 다음 달에 보장 축소되고 보험료 오르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자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0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들 하는데 비갱신형 보험으로 꼭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간단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광희 전문가님,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연령이 어느 나이대인지를 모르셔가지고 예. 좀 그러긴 한데 저희가 지금 갱신 같은 경우는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20년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이제 50대를 이제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전화 주신 분이 50대 이전이시면 젊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비갱신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하면 연령이 일단은 40대가 넘어가면 갱신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나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 수가 내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인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고 300% 이상 인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40대가 안 되셨다 그러면은 비갱신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또 50대 이후시라면 이미 이제 보험이 80세든 이렇게 보장이 좀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갱신 주기를 한 20년이나 25년 주기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좀 보장도 받으시고 또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좀 책정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좀 길게 3년, 5년 아니고요. 10년 아니고 10년은 좀 위험하세요. 왜냐면 그때 가서 보장을 받으시고 다시 재가입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건 좀 위험한 선택이실 것 같아서 갱신 주기를 20년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 네. 비갱신이 좋지만 50세 기준으로는 그 이상에서는 갱신 주기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